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절대로 식인종이 아니야. 인육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맛있어. 제발 나보고 뭐라 하지 마.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단 말이야. 난 굶고 있었다고. 그 여자는 이미 죽어 있었고, 그 상태로 며칠 동안 있던 상태였어. 그래서 그 여자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날 산책시켜줄 사람도, 내 밥그릇을 채워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냉장고 문에는 손도 안 닿았고, 그녀의 살은 마치 닭고기 맛이 났어. 난 닭고기가 좋아. 집에서 며칠 동안 전화가 울려댔지만 난 어떻게 전화를 받는지 몰랐어. 누군가가 진짜 이 여자랑 통화하고 싶었나 봐. 며칠이 지나고 누군가가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지. 그리고 난 짖기 시작했어. 난 방문자가 싫거든. 경찰이다. 문 열어. 라고 한 남자가 소리 질렀어. 난 더 크게 짖었어. 그들은 마침내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 이건 날 엄청 화나게 만들었어. 난 그들을 향해 짖으면서 으르렁거렸어. 남자들 중 한 명이 나를 보고는 그의 파트너에게 뭐야 이게? 라고 물었지. 난 남자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를 향해 달려들어 팔에다가 내 이빨을 박아 넣었어. 최대한 크게 물어뜯으려고 했는데 조그마한 총이 날 감전시켜 기절시키기 전까진 말야. 삐 하는 소리에 난 정신이 들었어. 난 다시 으르렁거렸어. 난 삐 하는 소리가 싫어. 커다란 하얀 방에는 나 혼자밖에 없었어. 하지만 밖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는 들을 수 있었어. 그의 모치는 조현병이 있었습니다. 그를 평생 동안 개로써 길러왔어요. 심지어 개 목걸이까지 차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등 쪽에는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생 동안을 똑바로 선 적이 없던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군요. 오로지 내 발만 써서 걸어다니고 있어요. 불쌍한 아이, 저렇게 15년 동안 살아왔다니 상상할 수가 없네. 그녀가 저 아이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밀로요? 내 이름을 듣고 난 고개를 젖혔어. 혀는 쭉 빼고 난 기쁘게 헥헥댔지. 간식 줬으면 좋겠다. 난 착한 아이로 있었다고. 두 번째 이야기. 치유의 과정. 그가 내 방으로 들어왔을 때도 여동생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김이 보일 정도로 주위의 공기는 얼어붙고 있었다. 여동생은 몸을 떨며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작은 팔로 내 허리를 꼭 감쌌다. 계속 잠든 채로 있으면 좋을 텐데. 그가 키가 크고 말랐다는 건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이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전부였다. 방은 너무나도 어두웠기에 그의 대부분은 그림자 뒤에 감춰져 있었다. 숨이 멈춰왔다. 그가 내 침대 옆에 섰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엔 공허한 흰 빛만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가만히 멈춰서서 눈도 깜박이지 않은 채 계속해서 나를 쳐다봤다. 마침내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손을 들어 올려 그의 앙상하고 얼음장 같은 엄지손가락을 내 움푹 파인 왼쪽 눈 부분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부드럽게 눈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난 여전히 움직이지 않은 채였다. 그는 나머지 차가운 손가락들이 내 얼굴 위로 올라와 내 뺨에 오래된 흉터를 따라 내려갔다. 그러다 그의 검지와 중지가 내 입술 위로 멈춰섰다. 붓기는 가라앉은 채였지만 내 아랫입술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다. 그의 손은 내 얼굴을 떠나 내 팔로 향했다. 그는 내 오른손목을 붙잡아 들어 올리고는 살펴보았다. 내 자해의 흔적은 희미해졌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려 하면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의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곳에는 희미한 절망과 즐거움의 감각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내 오른팔을 조심스럽게 침대로 내려놓고는 이번엔 왼쪽 팔을 들어 올렸다. 이번엔 아플 정도로 꽉 내 팔을 쥐었지만 난 여전히 소리를 내지 않았다. 여동생은 여전히 잠든 채였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선 중요한 전부였다. 그는 나의 금방 난 상처난 부분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다. 얼기설기 붙여진 밴드 위로는 피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자해의 흔적은 이전의 것하고는 달랐다. 이 상처는 분노 때문에
혹은 동생을 잊어버리고 죽음을 바랬던 나의 나약한 이기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아니, 이 상처는 좀 더 아름다웠다. 더 세심하게 만들어진 이 상처는 내 팔을 이해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팔에 이걸 새긴다 해도 나에게 있어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냐는 것이었다. 그의 입술이 떨어졌다.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입술 사이엔 날카로운 누런 이빨들이 잔뜩 드러나 있었다. 그는 입술이 내 뒤에 닿을 때까지 몸을 기울였다. 차가웠다. 그는 너무나도 차가웠다. 서서히, 아니면 빠르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속삭이는 듯 했지만 그의 단어 하나하나에서 즐거움과 연민이 술을 놓고 있었다. 난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선 그녀에게 새로 생긴 멍을 볼 수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서서히, 라며 난 속삭였다. 그는 다시 빙그레 웃고는 방을 떠났다. 내 부모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난 미소를 지으며 내 여동생을 더욱 꼭 껴안았다. 세 번째 이야기, 처음으로 등교하는 날. 로지는 버스를 기다리며 꽃무늬가 그려진 가방에 지퍼를 한참 올렸다 내렸다 했다. 그녀의 부모는 로지만큼이나 긴장한 상태였지만 뒤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자고 마음을 먹었다. 그들은 그녀의 학교 첫날이 불안이 아닌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찬 즐거운 날이 되기를 바랬다. 물론 학교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기에 그녀를 학교에 직접 데려다 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했다. 그들이 마음을 바꿀 생각을 하기도 전에 밝은 노란빛에 버스가 집 앞에 멈춰섰지만 말이다. 버스는 놀랍게도 텅 비어 있었고 그 광경은 가족의 불안감을 더하기만 했다. 로즈는 큰 포옹과 몇 번의 키스를 가족에게 받고서는 버스로 들어가 앞으로 향해 있는 자리에 가서 앉았다. 통통한 외형의 운전사는 부모에게 거의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손을 흔들었다. 그들의 소중한 아이 뒤로 물은 기익 소리를 내며 다퉜다. 그녀의 어머니는 작게 고인 눈물을 닦아내며 남편과 같이 길 건너편에 모퉁이로 사라지는 버스를 바라보았다. 좋은 하루를 보내고 올 거야. 그녀의 아버지는 이마에 키스하며 아내를 진정시켰다. 알고 있어. 그녀는 주저하는 목소리로 동의했다. 난 샤워하러 갈게라고 말하며 그녀는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아버지의 발소리가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커다란 경적 소리가 그를 떨리게 했다. 행복한 학생들로 가득 차 있는 또 다른 버스가 그의 집 앞에 멈춰 서 있는 걸 봤을 때 그는 헛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았다. 그리고 버스의 거대한 문이 미끄러져 열렸다. 좋은 아침이에요, 토마스 씨. 나이 든 버스기사는 다정한 할머니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물었다. 로지는 첫 등교를 할 준비가 됐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